안녕하세요. 한국체육학회지에서 진행하는 2022년 스포츠 산업 분야 직업 소개와 미래 직업으로서의 필라테스 강사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게 된 김영미입니다. 본 강의자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고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아카데미와 몸기억연구소 니시 필라테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의과 필라테스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융합과학회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필라테스 수요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 필라테스의 긍정적인 반응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필라테스의 미래의 전망과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스포츠 미래 직업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라테스 현재의 수요와 실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필라테스 수요와 실태는 코로나19 이후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코로나 단계 완화에 따른 운동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테스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11.3%로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헬스나 에어로빅과 같은 종목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 국민생활건강 참여 실태 조사에서 참여하고 싶은 운동으로 필라테스가 가장 높은 16.1%로 나타나 필라테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필라테스가 생활체육으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라테스는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여성 전용 운동으로 인식되었던 필라테스는 요즘 들어 남자 연예인들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의 재활과 상해 예방 차원에서의 운동 참여 현상이 SNS와 여러 방송에 노출되면서 남성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필라테스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0명의 현직 필라테스 강사들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체육과 관련 없는 직업 및 전공자가 46%, 무용 전공자가 31%, 물리치료사, 간호사 출신의 전공자가 15%, 체육 전공자가 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분명 필라테스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듯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6개월 정도의 교육이 끝나면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그 시간은 동작을 숙지하고 몸을 배우기에 짧은 시간이라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쌓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등록 자격증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자격증을 발부하는 곳은 대형 필라테스 센터나 인가를 받은 각종 협회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체마다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협회마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관련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800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센터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중적으로 알려진 헬스장의 사업수보다 많아졌습니다. 필라테스는 재활이 목적으로 된 운동입니다. 즉,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강사의 미숙함이나 잘못된 운동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필라테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필라테스의 미래는 암담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라테스의 미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종목에서 2017년은 13.4%에서 2020년도에는 16.1%로 필라테스 종목은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필라테스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즐겁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프지 않게 혹은 지금의 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활운동으로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인정을 받은 필라테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아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 물물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 병들게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발달로 서로 소통의 편리성은 얻을 수 있었지만 어깨와 목이 앞으로 굽어지면 거북목이라는 현대의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와 학업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안정감을 제공하게 되지만 장시간 책상 앞에서의 틀어진 자세는 척추의 변형으로 이어져 측만증과 구분 등을 만들어 체형 변형으로 통증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더 전문적인 지도자를 찾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이제 더 전문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붐을 일으키는 큰 도움을 주었던 미디어는 이제 필라테스의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객들은 강사의 전문성과 경력에 집중하게 되고 더 전문적인 양질의 강사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미래의 직업으로서의 필라테스 강사의 전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노인에게 주어지는 의료비의 10% 정도의 비용을 예방 차원에서의 생활 스포츠에 지원할 경우
의료비는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거나 몸매를 아름답게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체적으로도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며 SNS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로 인해 상대적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에 높게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자와 학자들은 신체적 운동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우울감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슬로우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명상 운동 등은 호흡 운동들은 뇌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보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발과 실물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운동에 참여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필라테스의 미래 전망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좋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목표,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싶은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있는 선배들이나 현재 강사 또는 강사 지망생들이 현실적인 경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디어나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누구나 고액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필라테스는 무용이나 에어로빅처럼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지도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세 이상의 강사들이 많이 늘고 있으며 저 또한 40대 후반이지만 하루에 적게는 4개, 많게는 10개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체력이 약해져도 안정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넷째, 직업으로 고려할 때 저는 다른 것보다 개인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성향에 맞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 다양한 운동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고 고객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4가지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나와 이 직종이 잘 맞는지를 고민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고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서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를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라테스는 강사와 참여자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강사의 기분이나 태도는 여러분이 찾아온 고객들의 감정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아픈 경험이 있는 고객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자리 잡기 쉬우며 삶의 질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강사는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고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라테스 강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바른 생각과 바른 인성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른 인성과 바른 생각만으로 고객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의 습득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착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없듯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으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더 많은 고객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준비된 전문가인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비전공자나 물리치료사나 무용이나 체육 전공자나 누구나 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들은 아무나에게 자신의 몸과 시간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22년 스포츠 분야 미래 직업 프로그램 능력 개발 중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